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죠. 하락했습니다. 컨센은 0.1% 상승이었는데 하락을 한 것이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를 보시게 되면 MOM으로 0.2%가 올랐습니다. YOY로 보더라도 1%, 2.5% 수준이고요. 에너지가 주도를 하다 보니 여전히 코어보다 전체 헤드라인이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잡히게 된 것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실물경기가 반드시 부러질 것이다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았고요. 과거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메인 스트림이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 경기는 고용은 물론 소비까지 매우 탄탄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만 잡히는 연착륙 의견이 상당히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약하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장단기 역전 후에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차가 필요하다는 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기간 내에 참지 못하고 뷰를 바꾸거나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모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가 물가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번 인상 사이클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느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죠. 특히 엊그저께 나왔던 CPI와 PPI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다소 오락가락한 물가에 대한 예측과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를 전망하는 뷰 자체가 소프트 랜딩에서부터 하드 랜딩,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망의 안정화를 꼽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에서 발발된 요인이 적고 주요 원인이 공급망의 교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률 급등이라는 고통 없이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주류 의견이고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물가의 급등 원인을 화폐적 현상으로만 해석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나 빨리 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보다는 앞으로 재차 반등할 우려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기저효과로 떨어졌지만 다시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애초에 물가 급등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르다 보니까 이후의 모든 전망과 예측에 있어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단기 금리의 하락이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물가가 잡혀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인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낮은 레벨까지 떨어진 10년물 시장금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금리 베팅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착륙 기대만으로는 어렵겠죠. 따라서 지금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입니다. 12월 물가를 먼저 보면 CPI와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 그리고 PPI까지 과연 물가가 지금 안심하고 축배를 들 수 있는 레벨인지 아니면 재차 반등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꾸준히 잘 떨어지던 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할 만한 재료들이 좀 나왔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가가 떨어지는 그 힘이, 우하향하는 그 힘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물가 둔화 압력이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물가가 재차 튀게 되는 그런 우려는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물가를 생각할 때 같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 둔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경기 위축 가능성 여전히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도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만큼의 압력으로 작용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보시죠. 지금 물가가 생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긴축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지만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월 CPI가 소폭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디테일로 보면 이번에 물가가 튄 항목들이 있어요. 이 특징이 있는데 보시면 항공료, 숙박비, 레크레이션 비용이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CPI에서 유독 물가가 높아진 항목들의 특징을 보면 연말 연휴, 한마디로 휴가 시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라는 것이죠. 레크레이션 보시게 되면 TV라든지 비디오, 개인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많죠. 장난감, 입장권 등등입니다. 요게 보시면 이게 12월, 11월, 10월입니다. 계속 0.1을 보이다가 이번에 1% 정도 높아졌고, 그리고 쉘터에서도 우리가 숙박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직전 세 달은 계속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0.9였죠. 그러다가 요번에 0.4로 상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크게 반등을 한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항공비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4, 0.9,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1%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결합을 해보면 연말 휴가 시즌에 영향을 받은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 결과도 지금 보시면 결국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난 몇 달 있었지만 다시 3.1, 2.8까지, 2.9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잡혔고 결국 물가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그 길에 어느 정도 굴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예전처럼 물가가 크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후티 공격이라든지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것 등 이로 인해서 해산 운임이 좀 뛰었죠. 한마디로 중동 불안이 다시 들썩이면서 애초에 이번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됐던 그런 공급망, 물류난의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치솟게 만들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꽤나 시끄러운 이슈긴 합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 어젠가요? 72불 선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제 유가가 75불 이하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CPI 컨센은 상회를 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다음날 또 발표된 PPI 보시게 되면 이 또한 디플레이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PI와 PPI를 섞으면 지금 PCE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두 개를 섞어보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코어 PCE가 계산이 되는데 1월 26일 12월 PCE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CPI, PPI로 보게 됐을 때 12월 달 코어 PCE가 MOM 0.2%를 넘어서는 것으로는 계산이 안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연율화로 보면 2% 미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3개월, 6개월 기준으로 볼 때 그렇고요. 한마디로 연준의 목표 물가 범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는 어떤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여전히 과거 경제 모델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의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과거 데이터라든지 모델이라든지 패턴,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유사한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최근에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도 살펴봤지만 BLS 고용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죠. 공식 통계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번 하향 조정되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조차 그 내막을 살펴보면 가계조사는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던 12월달 BLS 고용보고서를 보여줬거든요. 가계조사는 역대급으로 줄었고 알바 자리만 크게 늘어난 그런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앞으로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게 된다면 실업률이 4%를 상회하는 건 눈에 보이는 뻔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게 됐을 때 곧 샤메 법칙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자금 거래 시장의 이 소파 금리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급등을 하는 패턴이 지금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있었고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한마디로 이는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월달 적어도 재무부는 단기채를 줄이고 장기채 물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제가 오랫동안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장기채 발행 비중 그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채가 줄면 이를 담보로 거래하는 레포 시장에서의 유동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의 비중의 조절이 소파 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동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소파 금리 급등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물가는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